모시겠습니다. 모닝인 뉴욕 김한희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날 뉴욕 증시는 어제 하루 좀 올랐고 오늘은 또 혼조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고용 지표도 더 봐야 된다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미국 증시 상황 어땠습니까? 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0% 상승한 38,886.17을 기록했습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P 500 지수는 0.02% 떨어진 5,352.96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도 0.09% 내린 17,173.12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눈치 보기에 나서면서 큰 변동이 없었던 것인데요. 전날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을 내놓으면서 숨고르기를 보였습니다. 어제 뉴욕 증권시장에서는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었죠. 뜨거운 고용시장이 점차 식고 있다는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투심이 고조됐었는데요. 엔비디아는 5% 이상 급등하며 애플을 제치고 시총 2위에 올라서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하고 2위에 올라섰던 엔비디아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미국 반독점 당국이 엔비디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1.18% 하락한 1,209.9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가 독점 혐의로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엔비디아는 4거래일 만에 첫 하락인데요. 시총은 2조 9,760억 달러로 나타나 3조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시총 순위에서도 하루 만에 애플의 2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애플 또한 주가가 0.71% 내리면서 약 6개월 만에 탈환한 시총 3조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0.12% 오른 424.52달러로 마감했습니다. 특징주로는 게임스톱을 비롯한 밈주들이 다시 큰 폭으로 올라선 것인데요. 포효하는 야옹이 키스길이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게임스톱 주식에 관해 논의하기로 하면서 다시 큰 폭으로 뛴 것인데요. 길이 현재 주가 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 게임스톱은 47.45% 폭등한 46.55달러로 치솟았습니다. 영화권 체인 AMC 엔터테인먼트는 12.43% 폭등한 5.79달러로 올랐고요. 이번 밈주 열풍 속에 새 스타로 부상한 태양광 업체 썬파워와 전기 슈퍼카 업체 패러데이도 상승세를 탔습니다. 썬파워는 6.46% 급등한 3.46달러, 패러데이는 2.35% 오른 0.54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밖에도 스포츠 레저 의류 소매체인 룰루레몬 역시 기대 이상 분기 실적에 힘입어 4.79% 급등한 323.03달러로 뛰었습니다. 반면 중국 토종 전기차 업체 니오는 기대이나 분기 매출과 손실 확대 충격으로 7%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업체 스프링 이번 회계연도 매출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비관해 14.13% 폭락했습니다. 란제리 업체 빅토리아 시크릿 주가도 6.46% 급락했습니다. 자, 하루 뜨거웠었고 하루는 쉬어갔었던 뉴욕 증시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경제 지표에 대한 중요성이 되겠는데요. 고용 지표가 아직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보고 가자라는 분위기도 시장에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한 이런 내용들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고용 시장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각종 기관에서 발표한 고용 지표가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를 계속 보냈는데요. 오늘도 고용 둔화 시그널은 이어졌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9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8천 건 늘어났는데요.
월가 예상치 22만 건을 소폭 웃돈 수치긴 하지만 20만 대 초반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또 챌린저 그레이앤드 크리스마스 감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의 지난 5월 채용 계획은 4,326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미국 기업들이 역대 최저 규모의 인력을 채용한 작년 12월 이후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투자자들은 내일 공개되는 노동부의 5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에 시선을 모으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5월 비농업 신규 고용이 전월 대비 18만 5천 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17만 5천 건 증가해서 예상치인 24만 3천 건을 밑돌았습니다. 월가는 5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 증가폭은 19만 건으로 전월 17만 5천 건보다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거죠. 지난 5월 실업률은 3.9%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시장 예상치보다 고용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질 수 있겠죠.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69.4%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고용 둔화세가 확연하게 보이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12월에 한 차례 더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이터 통신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이코노미스트 1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0%는 64%입니다. 64%는 연준이 9월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59%는 올해 금리를 총 2차례에 걸쳐 0.5%포인트 내릴 것으로 봤습니다. 게다가 유럽 중앙은행이 어제 캐나다 중앙은행에 이어서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요. 유럽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4.25%, 예금금리와 한계대출금리를 각각 3.75%, 4.5%로 0.25%포인트씩 낮췄습니다. 물가 압력이 둔화되고 있고 독일 등 유로존 곳곳에서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나면서 통화정책 피벗에 나선 것인데요. 유럽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로 선회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일의 시장은 관심이 큰 5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실업률과 4월 도매 재고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자, 유럽에서는 이제 금리가 좀 인하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고, 또 미국에서도 약간의 그런 고용에 대한 둔화 시그널들이 잡혔다는 부분 잘 체크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모닝 뉴욕 김한희 특파원이었습니다.